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창고를 가득 채워드릴 하루 상식입니다.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이 음력으로는 9월 6일이고요. 벌써 2025년에 309번째 날이 지나가고 있네요. 올해도 이제 56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올 11월 7일 금요일은 24절기 중 19번째 절기인 입동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다는 신호이니 다들 따뜻하게 옷 챙겨 입으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태어난 유명인으로는 캐나다의 전설적인 록 가수 브라이언 애덤스와 우리나라 가수 크리스 바이올렛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식, 바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 많이들 접하셨죠? 아니, 월급 빼고 다 오르네 하는 푸념이 절로 나오실 텐데요. 도대체 왜 자꾸 오르는 걸까요?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운영 적자 때문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움직이는 데는 기름값, 즉 유류비가 들고 운전기사님들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의 인건비도 필요하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유가와 인건비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확 줄었다가 아직 예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났으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평균 10%에서 15%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시의회 심의를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같은 절차를 밟은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되거든요. 그럼 마냥 오르는 요금을 지켜만 봐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선 지하철보다 저렴한 마을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할인이나 어르신 무임승차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요. 출퇴근이나 통학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한 달치 요금을 미리 내고 정해진 횟수만큼 타는 정기권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새어나가는 교통비를 막을 수 있으니 내게 맞는 할인 방법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경제 상식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로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이게 벌써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요. 11월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기준금리는 돈의 기준 가격 같은 거예요.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 즉 대출금리나 돈을 맡겼을 때 받는 예금금리가 당분간 지금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만약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고민 중이시라면 특히 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당분간은 금리가 더 치솟을 걱정은 한시름 덜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금리가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는 시기에는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곳에 돈을 넣어두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공채나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CMA 같은 안전자산의 인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빚을 내는 건 당분간 더 비싸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이자가 더 팍팍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내 자산 상황에 맞춰 현명한 재테크 계획을 세워보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이번에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술 이야기 AI 반도체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 단어,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요? 바로 오늘 11월 5일 정부가 AI 반도체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쓰는 CPU는
여러 가지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데 능숙한 만능 일꾼이라면 AI 반도체는 오직 한 가지, 즉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동시에 처리하는 데 특화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천, 수만 개의 작은 뇌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과 같죠. 엔비디아의 H100 같은 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요즘 쓰는 챗 GPT나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 때문입니다. 이 똑똑한 AI들은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글을 써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코딩까지 해주잖아요. 이런 마법 같은 일을 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계산, 즉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 엄청난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내는 심장이 바로 AI 반도체인 거죠. 다시 말해 AI 반도체 없이는 AI 혁명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다행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적인 기업 덕분에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AI 반도체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능력은 아직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 약점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 설계 역량을 키워서 생산뿐만 아니라 설계까지 잘하는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이제 시선을 더 넓혀서 지구 전체의 미래를 고민하는 환경 상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OP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바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약자인데요. 전 세계 정상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내년, 즉 2025년 11월에는 제30차 총회인 COP3빅이 브라질의 벨랭이라는 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왜 하필 브라질일까요? 바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히 산림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의제는 기후 재정입니다. 쉽게 말해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발전해온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들을 돕기 위해 돈을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거죠. 그리고 2035년까지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목표, 즉 NDC를 설정하기 위한 사전 논의도 시작됩니다. 이런 거대한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지 싶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 회의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안 쓰는 전기 코드를 뽑아두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구를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문화 상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오늘 11월 5일이 혹시 무슨 특별한 날인지 아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기념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군중폭력 방지의 날로 지정된 곳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절기상 입동을 바로 앞둔 시기라 슬슬 김장 준비를 시작하는 가정들이 많을 때입니다. 올해 김장은 언제 하지? 배추는 잘 자랐나? 이런 대화가 오가는 아주 한국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댁은 김장 계획 세우셨나요? 이렇게 2025년 11월 5일의 다양한 상식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야기부터 기준금리, AI 반도체, 기후변화 총회까지 정말 다채로운 소식들이 가득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하루 상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아침 유익한 상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있고 새로운 상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